왜 연락 안 했어? 이 말은 집착인가요? 아니면 관심의 표현인가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관심의 표현이라면, 만약 상대가 이 말을 했다면 이건 집착인가요? 관심의 표현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왜 연락 안 했어?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집착 그리고 관심,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왜 연락 안 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일단 내가 정말로 관심의 표현 혹은 뭐 그냥 궁금해서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의미로 물어봤을 때 상대가 그걸 집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혹은 너무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건 이런 게 있겠죠. 아, 자꾸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집착하지 마. 이래서 이렇게. 자꾸 그걸 네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건 집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게 공격적인 반응이고, 방어적인 반응은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좀 내가 너무 잘못한 것처럼 막 움츠려드는, 이제 좀 나는 정말로 그 이유를 물어본 거라는 상황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좀 난감하죠, 실은.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대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라는 말을 그 사람이 들었던 과거의 순간에 그것이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순간, 공격으로 쓰였던 사람과 지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연인 간의 일이 아니라 부모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이유를 물어볼 때 그것으로 혼을 내면서 물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혼낼 때는 결국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혼낼 때는 혼이 나거나 아니면 화가 나죠. 물론 두 가지 다 혼이 나는 상황이지만, 혼이 날만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안 혼나려고 뭐 핑계도 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혼이 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내가 혼날 만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화가 나겠죠. 일단 화부터 나겠죠. 또 저거 가지고 나한테 그러네? 그래서 왜 뭘 안 했어? 왜 뭘 어쩌고저쩌고 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에 대한 경험 혹은 전의 연인에 대한 경험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화를 내거나 나한테 혼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 자신의 기억에게 그것이 짓눌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나와 관계없는 일은 아니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반응을 한 거니까 당연히 나와 관계가 있는 말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실은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터져요. 그 상황마다 다 서로 같은 언어를 쓸 수는 없어요. 심지어 함께 산 가족조차도 그건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눈치가 빠르면 된다. 다른 하나는 배려를 하면 된다. 첫 번째 눈치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이 눈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를 파악해서 반응하는 것도 눈치고, 두 번째는 한 번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눈치죠. 첫 번째로 상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파악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근데 그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지, 지금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이것보다는 나는 평소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경험에 얽매이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게 좋겠죠. 왜 연락 안 했어? 라기보다는 연락 안 해서 걱정했어. 이 정도 말을 쓰면 좀 오해할 여지가 좀 적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해할 여지가 적은 좀 중립적인 문장을 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의 반응이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좀 과하다면 그거를 기억해 놨다가 이 사람의 이게 좀 약점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배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눈치와 배려가 연결되는 거죠. 이 배려는 실은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배려는 방금 그 두 번째의 눈치를 발휘하는 게 나의 배려고, 상대가 해줄 수 있는 배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듣는 거. 내 안에 뭔가 공격성이 올라오더라도 혹은 뭐 방어성이 올라오더라도 중립적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하려고, 저 사람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네 라는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구나 과거에 그런 비슷한 걸로 공격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좀 억누르고, 그래,
일단 이거는 중립적인 말일 거야. 저 사람이 꼭 나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는 게 저 문장에서 실려 있을 수도 있지. 같은 문장에서 공격성이 있는 문장일 수도 있지. 하지만 공격성이 없는 문장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가 왜 연락 안 했어? 라는 말로 서로가 공격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방어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에게서 혹은 전 연인에게서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공격받았던 기억, 그런 거에 대한 상처, 작은 상처들이 누적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더 멀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눈치.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이상적이지 않으니 배려를 한다. 배려는 두 가지. 내가 저 사람이 좀 약점, 저 사람이 건드렸을 때 아파하는 거, 아파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도 다소 공격성이 있게 느껴질다 할지라도 공격성이 없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냥 없게 해석하시는 게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고 상대를 그런 쪽 방향으로 서서히 이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황당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사람 되게 이상해. 맨날 이런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황당한 걸로 화를 내네? 그럴 때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그냥 건드리지 않거나.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당연히.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죠. 근데 어딘가 다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친 사람이 굉장히 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 그 사람을 계속 만날 거라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마음 안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건드리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서로 좀 얘기를 하고 배려를 해가면서 맞춰가는 수밖에 없겠죠. 상처를 건드린 사람도 당연히 아프니까 소리를 지를 거고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저 사람이 상처를 건드렸구나. 그래서 이제 저 상처의 위치를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서로가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관계적으로 풀어나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관계가 확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혹은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